38번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도 한번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 언어 자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언어 자원은 이렇게 보낸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지.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우리가 의도한 것들을 표현하거나 뭔가 그 의도를 알아내는 데 쓰는 건데,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자원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언어적 자원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그냥 언어 정도로 이해를 해도 크게 나쁘진 않아. 우리가 선택하는 언어적인 자원, 뭐 하겠다고, 사용하겠다라고 선택하는 언어적인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do not come to us,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야. 뭐로써? 텅 빈 형태로 오는 게 아니야. 어떤 형태냐면 ready to be filled with our personal intentions라고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의도로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텅 빈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 언어적인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어떤 결과, 목적을 이룰 건데, 그럼 이 언어적인 자원, 즉 언어라고 하는 것이 텅 비어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텅 비어서 나중에 우리가 개인적인 의도라고 하는 것으로 나중에 이걸 채울 수 있는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을 썼어. 오히려 그 언어적인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미 embedded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끼워 넣다 정도, 그 언어 자원들 안에 넣어져 있는 의미들을 이미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 말이 조금 어렵겠지만, 하지만 이러한 의미들은 are not derived from, 뒤에 거에서 유래된 거는 아니야. 뒤에 거에서 온 거는 아니다라고 해. 어떤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일련의 어떤 원리들로부터 온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선 좀 보면 문법적으로 잠깐 떼졌을 때, 이거 문법을 뭐 굳이 볼 필요는 없겠지만 derive라고 하는 단어가 자동사, 타동사가 다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기에 don't, 여기 보수니까 don't derive from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자,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의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언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개인적인 의미를 나중에 부여해야지만 그게 의미를 가져서 뭔가 사용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나중에 사용하는 거겠지. 언어 자원 안에는 이미 포함된 의미가 있어. 그렇다라고 해서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원리에서 오는 거냐, 즉 하나의 획일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건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원리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 아니면 획일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그건 아니라고. 오히려 as with, 뭐뭐에서처럼, 그들의 형태, 이 언어 자원의 형태에서처럼 they are built up, 그것들은 만들어지는 거야. 형성되는 거야. 오랜 시간에 걸쳐서, over time은 시간에 걸쳐서, 뭐로부터? 그 언어 자원의 과거의 사용으로부터. 어디에서? 특정한 맥락에서. 누가 사용하는데? 특정한 그룹의 참가자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참가하고 있는 거야? 뒤에 accomplishment of particular goals라고 하는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고 있는 특정한 그룹에 의해 특정한 맥락에서 과거의 사용으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게 영어가 있고 한글이 있고 함자가 있고 되게 많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다양하듯이 그 의미라고 하는 것도,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여기 they는 여기 meanings야. 이 의미라고 하는 것도 여러 상황에서 특정한 집단들이 자신들만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그 과거의 사용으로부터, 쓰임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요 쓰임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후에 are shaped, 형성돼 by, 뒤에 나와 있는 myriad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힘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뒤에 나와 있는 역사적으로 다를 수 있고 제도적으로 다를 수 있고 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 그럼 언어적 자원이다라는 거 있잖아.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선택하는 특정한 의사소통 순간에서, 그럼 이 언어적 자원은 오는 거네.
그 순간에 바로 이 순간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바로 그 순간에 뭘 가지고 자신들의 관습적인 어떤 역사 의미가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역사를 가지고 오는 거네. 그러니까 단순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자원은 당연히 의미를 담고 있지. 그런데 그 의미가 그 문화와 역사와 그 사회 내에서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온다라고 보는 거야. So it is their conventionality라고 하는 이게 that하고 앞에 있는 it is는 강조음으로 보겠지. 그들의 바로 관습성이라는 거지. 뭐를? 우리를 묶어주는 것. 어디에? 어느 정도까지의 to some degree 이렇게 봐야겠네. 어느 정도까지 us to 이렇게 한다. binds to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묶어주는 것 어디에 특정한 방식 뭐의 방식 realizing our collective history라고 하는 우리의 집단적인 문화를 인식하는 그러한 특정한 방식에 어느 정도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 자원이 가지고 있는 관습성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아무 의미, 보편적인 의미, 그러니까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나 다 똑같은 의미를 담을 수 있겠지. 하지만 문화나 역사나 사회마다 다른 의미를 담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관습화되어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만 딱 쓰일 수 있거나 사회나 역사적으로만 쓰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건데 이러한 관습성이라고 하는 예가 우리를 여기와 함께 엮일 수 있게끔 이것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집단적인 우리의 역사를 인식하는 특정한 방식에 어느 정도는 우리를 묶어줄 수 있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통된 집단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쓰고 한국에서 주로 쓰여지는 단어나 어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단어들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그런 언어들로 인해서 우리는 역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겠지.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고 하지만 우리의 자원, 이 언어적인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거와 오진 않는데 오긴 하겠지만 의미의 역사,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역사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그 언어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 이게 mea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다 정도인데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 이런 걸로 좀 봐주면 될 것 같아. 특정한 의사소통 순간에서 그것은 how부터 이 언어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지. 그러면 이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는 있겠는데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그 특정한 순간에 그 순간에 자신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협상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협상에 열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말이 조금 이상하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언어 자원은 자신만의 긴 어떤 특정한 집단들이 시간에 걸쳐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그럼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올 거야. 하지만 의사소통을 하는 순간이 그 언어가 사용되었던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순간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특정한 의사소통 순간에 그 언어적 자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거야. 어떻게 의미를 가지게 될까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시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좀 바꿀까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Open to negot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사용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적 자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성취하고 있다고 봐. 두 개의 행동을 동시에.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의미가 있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 상황에 맞춰서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 단어를 사용하겠지.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사용이 된 거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언어 자원을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본다면 이때는 두 개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건데, 그럼 두 가지 행동은 뭐가 있나 봤더니만 우선 첫 번째로는 원래 언어 자원이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언어 자원의 전형적인, 즉 역사적인 맥락, 그 사용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맥락을 만들어주는 거지. 단어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치시킨대. 뒤에 in relation to this context, 이러한 맥락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을 위치시킨다라고 하는 것. 즉 이러한 맥락과 관련해서 우리의 상황을 조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춰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얘기야. 이러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어적 자원, 언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전형적이고 관습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겠지. 그 의미와 관련해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건데 특정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주면 될 것 같아. 말이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I'm feeling 이렇게 쓰고 blue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봐봐. 그럼 이거는 feel blue라고 하는 것이 우울하다라는 거거든. 나는 우울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런데 이게 상황이 다른 상황이라고 봐봐. 어떤 미술관에 가서 미술을 보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파란색 느낌이나 라고 할 때도 I'm feeling blue라는 말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가지고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구가 또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이고 관습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걸 표현을 할 때 그거를 그대로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또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요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말들이 좀 어렵지? 그래서 이 linguistic resources가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얘네가 두 가지의 어떤 사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두 가지를 사용한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정도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여기까지 38번이었고